스웨덴 최고의 가문이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롤 모델 발렌베리 가문. 그 중에서도 라울 발렌베리는 스웨덴의 쉰들러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4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중립국인 스웨덴에 외교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라울 발렌베리는 부다페스트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발령받는다. 그는 유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구조 활동을 펼쳤고 무려 7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다. 자칫 더 많은 희생자를 낼 뻔했던 위기의 순간에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던 라울 발렌베리의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1971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칼의 날을 쓴 영국 작가 프레더릭 포사이스는 위조 여권을 만들고 수사망을 빠져나가거나 암살 무기를 밀반입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에 대중들은 포사이스의 기자 경력 덕분에 소설의 리얼리티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20년 이상 영국의 비밀 정보국 SIS를 위해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스파이들의 은밀한 작전은 이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여권이다. 여권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증명을 포함해 기록, 허가, 여행자 보호,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국 방문, 호텔 체크인, 관광지 입장을 위한 신분 확인은 물론 외국에서 사고 발생 시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그 여권을 발행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여행 증명을 내주면서 오늘날 여권에 담긴 문구를 2000년이나 앞서 예견했다. 여권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 기사에 의하면 기원전 450년경 페르시아 제국 아르타세르세스 1세의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하겠다고 청하자 왕은 국경을 넘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근대적 의미의 여권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잉글랜드의 헨리 5세다. 그는 자국민들의 여행 또는 상단으로서의 외국 방문 시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달라는 의미에서 여권을 발행했다.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유럽에서의 기차 여행은 보편화된 여권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수많은 국경을 지나는 일이 생겨나자 통일된 여권법이 마련됐고 사진이 부착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각국은 보안상의 이유와 인력의 관리를 위해 출입국 심사 절차가 생겨났고 이는 표준 절차로서 전쟁 이후에도 유지됐다. 한편 영국을 모델로 스웨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도 여권을 발행할 때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등 신체 특징을 표기해야 하는 당시의 여권은 비인간적인 처사로 여겨지기도 했다. 1920년 국제연맹은 여권의 발급 표준에 대한 회원국의 총의를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1980년엔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지원하는 가운데 새로운 여권 발급 표준에 대한 총의가 형성돼 오늘날 현대 여권이 탄생됐다. 국가가 생겨나면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은 중요한 의무가 됐고 이제 그 역할을 여권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해외 여행자들에게 여권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품이다. 하지만 여행자들의 필수품이란 수식어 외에도 여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2007년 1월 8일) 영국 일간지에 눈길을 끄는 광고 하나가 실렸다. 사생활 보장, 지위 승격을 내건 이 광고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광고를 본 사람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광고에 실린 판매 상품의 이름은 시랜드 공국. 더 놀라운 점은 하나로 약 5만 원이면 시랜드 공국에서 인정하는 귀족 신분까지 살 수 있었다. 당시 이 지면 광고는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시랜드 공국의 실체에 주목했다. 영국인 패디 로이 베이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 영국 사이 바다에 설치한 해상 요새, 즉 콘크리트 구조물을 점령해 1967년 자신의 공국으로 선포하면서 시랜드 공국이 탄생했다. 이곳은 돈 내면 주민증을 발급해주고 공국의 백작 주민증은 199.99파운드에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시랜드 공국 여권을 구매했는데 이후 마약 밀매 마피아들에게 이곳 여권이 인기를 끌자 공작은 1997년까지 발급해준 모든 여권을 폐기했다. 시랜드 공국은 2007년 1월 재정난 등의 이유로 1,200억 원의 매물로 나왔고 한 일본 사람이 매입을 고려했지만 교통이 불편해 결국 매입을 포기했다고 한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가진 특권 중 하나는 해외여행 시 방문할 나라에 공문만 보내면 여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영국의 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는 결정권자가 여왕 본인이므로 정작 자신을 위한 여권 발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여왕의 특명을 받은 사자를 위한 여권도 존재하는데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항에서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으며 국가 비밀의 이유로 그들이 소지한 공항 수화물 역시 보안 검사를 받지 않는다. UN 여권을 소지한 국제 공무원 역시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외교관 전용 입국 심사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각종 범죄에서 자주 발견되는 위조 여권들. 오늘날 각 국가들은 더 이상의 위조 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기술을 결합한 여권을 만드는데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 여권은 바코드, 홀로그램, 워터마크 등 무려 89가지에 달하는 보안 표식을 포함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국제 테러범들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 여권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여권이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체 인식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여권이다. 이 같은 방식은 비용이 싸고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아직 실용화되진 않고 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여권 발급 비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어디일까? 터키인 여행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하나로 약 4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반면 터키 동쪽에 있는 국가 아르메니아는 여권 발급 비용이 무료다. 나란히 붙어있는 나라지만 여권 발급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해외 여행자들은 방문한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 유니크한 여권 스탬프를 찾기도 한다.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제도인 케이맨 제도는
처음 콜럼버스가 발견할 당시 바다 거북들이 많이 발견돼 여권 스탬프 모양을 바다 거북이로 선택했다. 남극 대륙을 탐험하기 위해 영국 탐험가들이 머물렀던 로크로이 항구는 1966년 박물관으로 변경됐는데 남극 대륙을 찾는 방문자들은 이곳에서 남극을 상징하는 펭귄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해발 약 2280m 위치한 공중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를 방문할 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역시 기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여권에 기념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경우 여권 훼손으로 분류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절대 여권 사증에 찍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줄 알았던 여권이 반려동물에게 발급된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 2004년부터 유럽 국가 내에서 반려동물 여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이동 시 검역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여권에 기입해 주인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세계 다수의 여권은 표지 위에 나라를 상징하는 국장과 여권임을 알리는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녹색, 짙은 붉은색 계통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디자인을 지닌 여권들이 있다. 먼저 미국 여권은 디자인 작업에만 6년이 걸렸을 정도로 곳곳에 미국을 상징하는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성조기, 흰머리 독수리, 러시모 산 등이 그려져 있고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엔 링컨의 명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게 다짐합시다 라는 문장이 자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여권은 뉴질랜드의 자랑 럭비 대표팀 올 블랙스의 유니폼 색깔인 검은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역할로 이용하고 있는 토착식물 고사리가 그려져 있다. 뒷면엔 뉴질랜드 지도를 새기는 섬세함도 잊지 않았다. 영국 여권은 증명사진 위에 홀로그램 무늬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위조와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여권은 마치 팬시 용품점에서 파는 수첩 같다. 겉면엔 나라를 상징하는 밝은 계통의 빨간색 표지와 수십 개의 십자가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다. 속지에는 스위스 26개 주를 상징하는 건물과 그 지역의 주기가 양쪽 좌우 상단에 그려져 있다. 스위스 여권을 디자인한 주인공은 유로와 출범 이전 마지막 프랑스 프랑 지폐와 신용카드를 디자인한 스위스의 그래픽 아티스트 로저 푼트다. 사람들은 그가 디자인한 아트 작품을 손에 넣기 위해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도 새 여권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이처럼 한 장의 여권 속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이야기 뒤엔 생각지도 못했던 여권의 또 다른 면모가 있다. 설레임을 안고 떠나는 해외여행. 그런데 기내에서 심심찮게 생기는 에피소드가 있다. I have a British passport. Give me whiskey. 스튜어디스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영국인. 그는 왜 서비스를 주문할 때 나는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꺼낸 것일까? 여권 지수에 따르면 세계 1위는 미국과 영국이 차지했다. 이들 두 나라의 여권 소지자는 각각 147개 나라에 선비자 없이 방문 가능하다. 이어 145개국을 선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2위 그룹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2014년 7위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이 포함된다. 3위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144개국, 일본, 덴마크,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143개국으로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스위스, 캐나다, 7위는 그리스,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로 140개국을 선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최근 군사력과 경제력이 급부상한 중국은 의외로 낮은 48위이며 최하위인 공동 81위는 솔로몬 제도, 미얀마, 팔레스타인, 상토메 프린시페가 차지했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모두 무비자가 허용되는 여권은 대한민국과 칠레밖에 없다. 여권 파워 지수가 높다 해도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외교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로 총 4단계로 나눠 고지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단계인 흑색 경보 지정 국가는 여행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입국하려면 정부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입국 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비자 없이 타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에겐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여권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여권은 국가 자존심의 새 이름이 됐다. 나치 독일의 손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구한 오스카 쉰들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스웨덴 외교관의 유대인 구출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바로 스웨덴의 오스카 쉰들러로 불리는 라울 발렌베리가 그 주인공이다. 대규모 국제 금융 거래를 중개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제국을 건설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가업을 이어 은행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왔다. 실제 라울의 친인척 대부분이 세계 주요 금융 조직과 접촉하는 유명한 은행가들이었다. 6개 언어에 능통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라울 역시 가업을 잇기로 하지만 25살이 되던 1938년 그는 인생을 바꿀 끔찍한 경험을 한다. 사업자 방문한 헝가리에서 유대인의 공포를 목격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헝가리 거주 유대인의 운명은 1944년 3월 독일군이 헝가리에 진주하면서 비극을 맞았다. 수개월 동안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25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가자 미국 정부는 헝가리 유대인을 구할 사람으로 중립국 스웨덴 국적의 라울을 추천받게 된다. 1944년 7월 라울이 외교관의 자격으로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선 나치 친위대 장교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유대인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라울은 유대인을 구해낼 뾰족한 수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외교관의 자격으로 스웨덴 여권을 무작정 찍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여권이 부족하자 아예 인쇄공을 시켜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냈고 여권을 받은 유대인들은 헝가리 국민이 아닌 스웨덴 국민으로 인정됐다. 그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이 강제 이송당하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스웨덴 국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유대인 감금 장소까지 나타나 있지도 않은 여권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수백 명의 유대인을 구하기도 했다. 최후의 학살을 막기 위해 대담한 행적을 벌이는 라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이만은 스웨덴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한 본국 정부의 지시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우슈비츠로 갈 뻔한 7만 명의 유대인들은 스웨덴 여권을 발급하거나 독일군 사령관을 협박한 라울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멈춰설 수 있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헝가리를 점령함으로써 유대인의 악몽은 끝이 난 듯 했으나 라울에겐 비극의 시작이었다. 당시 소련은 라울을 미국의 스파이로 여겨 검거했고 이후 55년간 소문만 무성한 채 행방이 묘연했다. 베일에 쌓여있던 라울의 행방은 소련 몰락 후 영국으로 망한 내무인민위원회 요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는 당시 소련이 라울을 정보요원으로 포섭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온갖 협박과 고문을 가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심장병 약이라고 속인 약물을 먹여 살해했다고 전했다. 발렌베리 가문은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가문의 일원이었던 라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만 명의 유대인을 구출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증오를 받던 발렌베리 가문의 방패가 됐다. 그리고 7만 명의 목숨과 맞바꾼 여건이 없었다면 역사는 스웨덴의 쉰들러에 대한 기록 대신 더 많은 희생자들만이 기록돼 있었을 것이다. 자국의 여건으로 몇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국가의 글로벌 파워를 묻는 질문으로 봐도 무방하다. 타국을 방문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권이 탄생됐고 이제 여행자를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국가의 파워 지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대변인 여권. 과거 배낭 속에 가볍게 챙기던 여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대가 넘는 전 세계 자동차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것. 달리는 말, 포효하는 사자, 하늘의 별, 중세 유럽 가문의 문장, 누군가의 이름, 알파벳 등 자동차를 빛내주는 또 하나의 신분증. 엠블럼의 비밀이 밝혀진다. 월요일 밤 11시 가이즈 아카데미 가제트.